비리 유치원 명단이 공개되면서 어린이집에 대한 불신도 커졌습니다. 실제로 비리가 심각하다는 폭로도 잇따르고 있고요. 정부도 다음 주부터 어린이집 2천여 곳을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한편 서울교통공사의 직원 친인척 채용과 정규직 전환 논란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슈는 김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상일 전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셨습니까? 비리 유치원 실명 공개한 건 일단 이건 굉장히 잘한 선택이죠.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우리 국민들 정서에 먹거리 문제나 그다음에 아이들을 교육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일에 대해서는 정말 분노 지수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특히 0세부터 무슨 어린이집의 경우는 0세부터 이제 5세까지 가는 거고 유치원은 5세부터 가는 거지만 하여튼 더군다나 이제 출산율이 낮은 우리나라의 경우에 이렇게 안심하고 그 아이들을 맡기고 그렇게 교육할 수 있는 공간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다른 그 교육기관의 문제보다도 훨씬 더 국민들의 분노가 높고 지금 이런 유치원의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의 한 거의 90% 가깝게 일벌백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요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치원 연합회에서는 실명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 저항하고 예. 또 이것이 이제 순간으로 그치기를 기대하는 흐름이 일면에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번 기회에 조금 전에 유은혜 부총리께서도 얘기했지만 무관용의 원칙으로 반드시 바로 잡아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명단 공개 안 된다고 반발하는 곳이 그 사립 유치원 원장들이 모여 있는 한유총, 한국총유치원연합회인데 여기 임원 상당수가 그 감사에 적발된 곳이라는 사실을 지금 시청자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분들이 주장하는 게 아니 국고는 수조 원씩 지원을 받는데 이건 사유재산이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주장하려면 국고 지원을 받지 말아야죠. 국고 지원을 받았다면 제대로 써야 되는 거고 예. 지금까지 회계를 투명하게 어떻게 썼는지를 회계 처리하는 그런 시스템에 들어오질 않았다는 거죠. 근데 그동안에 계속 국공립유치원은 그 회계 시스템에 들어와서 어떻게 썼는지를 등록을 하고 예. 또 그에 대해서 감사도 받고 하는데 사립유치원은 그 영역 밖에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정말 지금 드러난 비리를 보면 너무나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예. 그 유치원당 통상 한 45% 정도 유치원 운영비의 45% 정도를 정부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그 돈을 사적으로 쓴 심지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상하게 썼잖아요. 그러니까요. 사적 용도로. 그리고 아이들 급식을 하는데 급식 지원비로 2,400원 정도 받는데 아이들 급식을 위해서는 불과 800원 정도 쓰는 거로 나타났고 나머지 돈은 전부 사적으로 쓰는 이런 상황. 명품백, 외제차, 보험료, 심지어 성인용품까지 사는 이런 것들이 드러났기 때문에 이제는 법과 제도로서 결국은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를 하고 그다음에 그렇게 사적으로 유용했을 때는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는 이런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회계 처리를 투명하게 하는 그 시스템 안으로 사립유치원은 들어와야 되고 그래서 국공립유치원의 에듀파인을 이용하는데 그리 들어오든지 아니면 다른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든지 그거를 정부가 하여간 조속히 마련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 국회에서는 정부가 현재 주는 돈이 지원금의 성격인데 그거를 보조금으로 이제는 바꿔서 결국은 그 보조금을 잘못 썼을 때는 횡령이나 유용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거를 국회에서 만들어줘야 되겠죠. 아마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여야가 아마 똑같은 생각일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한 한 빨리 그 시스템이 갖춰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알겠습니다. 듭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사립유치원에 문제가 있다는 건 우리 모두가 공감을 하는데 사실 2017년에도 회계 시스템 도입하려고 했다가 반발로 무산됐거든요. 이번에도 좀 비슷하게 반복되지 않을까 걱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국민 여론이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에 지난해까지 벌어졌던 이제 집단 행동이나 아니면은 경기도의 경우에는 의회 의원들을 못 나오게 이제 도의회에서 그런 행위까지, 그러니까 집단 행동까지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아마 처음에 이 문제를 폭로한 박용진 의원의 토론회도 무산시켰고, 그다음에 이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 압박을 가하는 유형 무형의 일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어저께 고개를 숙였지만 현재 법적으로 또 박용진 의원에 대해서 대형 로펌을 통해 가지고 고소할 예정이다라는 것이 지금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네. 2016년, 17년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쨌든 장관도 나서서 유감 표시를 했던 거고요. 그리고 이 지금 현재 국가 그 권익위원회도 지금 신고를 접수하겠다라고 예.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그런 비위 사실이 있는 것에 대해서 신고하라라고 하고 있는 거고, 교육부도 자체적으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지금 이제 전화번호 공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땐 이것을 유야무야 한다면 문재인 정부를 기대하고 신뢰하는 국민들로부터 문제 제기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문제만큼은 좀 끝장을 보겠다라는 네. 의지를 갖고 접근해야지 신뢰를 유지할 수 있을 거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가 시간이 지나면 예전처럼 유야무야 될 거다라고 만약에 그 유치원 원장님들께서 생각을 한다라면 예. 그 생각을 좀 접고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유치원이 정상 궤도로 운영을 하고, 설사 지금 문제가 된 부분이 있다라면 스스로 자정 능력을 발휘해서 이 문제가 더 이상 국민들한테 불편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좀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문제가 없는 유치원도 이미 몇 군데는 공개가 되지 예.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잘하는 유치원까지 싸잡아서 다 비난받을 이유는 없다고 예. 보고요. 문제가 된 특히 지도부 안에 포함되어 있는 유치원 임원들. 내에 문제가 있다라면 그것은 더 이상 시간 끌기로 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저는 보고요. 또 하나는 지금 자유한국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 함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영역이 없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여야가 나눠줄 문제도 아니고, 특히 이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법 개정을 통해서 예. 제대로 처벌할 수 있는 기준을 강화하고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을 만들지 않는 것이 향후 정치권의 해야 될 역할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치원도 유치원인데 이 네. 교육청도 알고 있었고 뭐 교육부에 보고도 올라갔을 거고, 거기가 사실 좀 곧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유착 관계에 대한 의혹도 제기가 되고 있고 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도 박용진 의원도 자기들이 좀 더 조사를 하겠다는 거고, 예. 앞으로 아마 지금 국민권익위원회하고 또 교육부가 이 비리 신고를 접수를 받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도 추가로 문제가 드러날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인데요. 앞으로 지금 내년 상반기까지 해서 전수조사를 정부가 좀 하겠다고 하니까 그 대목도 잘 파악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각 지방에서 그 지방의 그 유치원들과 또 그 자치단체 또 교육청 관계자들과 사실 상당한 친분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동네 가면 다 그 뭐 같은 학교 동문이다, 뭐 동네 사람이다 해서 이게 아마 그 상당히 서로 아는 사이일 가능성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감사가 제대로 되려면 교차 감사 같은 게 있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감사를 정부가 해서 이번에 제대로 문제를 짚고 그렇게 해서 완전한 시스템을 갖춰야 우리 학부모들도 정말 안심하고 아이들을 보낼 수 있고 예. 이런 진통을 겪어야 사립 유치원도 신뢰성을 얻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리고 문제 있는 곳은 당연히 실명 공개가 돼야 되고 예. 또 어떤 문제를 일으켰는지까지 다 자세히 공개가 돼서 국민과 학부모들이 다 그런 데 대해서 상세히 알아야 되고요. 그런 걸 통해서 정말 문제 없이 열심히 해온 그 예. 사립 유치원도 어떤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된 감사와 철저한 그 감사 내용 공개가 이루어져야 되겠다 이런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네. 근데 지금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감사를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적발된 수도 적고 이런 부분을 보면은 앞서 말씀하신 대로 뭐 유착 관계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현실적으로 좀 감시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제가 볼 때는 어린이집의 경우는 사실 유치원에 비해서 그러니까 그동안 감시 감독 기능이 그나마 조금 더 강화되어 왔던 예. 것 같습니다. 예전에 무슨 구타 사건이 있었다거나 학대 뭐 모습. 이랬을 때 CCTV를 설치하는 문제가 있었고, 그다음에 동네에서 이렇게 그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뭐 다 아름아름 알기 네. 때문에 이런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좀 유치원 집하고 조금 다르게 관리 감독이 이루어졌다고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있을 수 있으니 지금 2,000군데에 대해서 자치단체랑 같이 해서 그 이제 문제가 있을 법한 어린이집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전수조사를 하겠다라는 게 이제 정부 방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일단은 지금 뭐 네. 급식을 담당해왔던 그런 노조에서 그동안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속속들이게 이제 공개를 하고 있는 마당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린이집에 대한 비리 조사도 물론 하겠다는 것이 이미 밝혀진 것이고요. 그다음에 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신고를 접수하고 있으니까 차분하게 그 문제도 이제 어린이집 문제를 좀 유치원 문제를 좀 집중해서 처리를 하고 어린이집 문제도 같이 함께 네. 그 문제가 발생의 소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들여다보는 것이 이제 진행돼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제발 좀 나쁜 게 있으면 발본 세곤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국감 얘기로 좀 넘어가서 서울시 국감. 지금 뭐 교통공사 네. 고용 세습 의혹 이게 뭐 채용 비리인지 아닌지는 아직 드러나지 네. 않았지만 네. 상식적으로 봤을 때 친인척이 어떻게 그렇게 많이 가느냐. 일단 이 부분 먼저 짚고 넘어가시죠. 네. 어떻게 보십니까? 솔직히 잘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무기계약직에서 올 3월에 정기적으로 전환된 1,285명 가운데 네. 108명이 기존에 다니던 10% 직원의 정도. 네 그렇습니다. 친인척이니까요. 그러면 정말 정규직을 위해서 그동안 뭐 시험 준비하고 많은 노력을 하는 지금 우리 취업 준비생들한테 너무나 허탈감을 주는 문제란 말이죠. 예.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과정은 굉장히 수월하잖아요. 아주 네. 까다로운 무슨 시험을 통과를 하는 그런 과정도 아니었고, 물론 이분들 가운데 정말 그동안 제대로 근무를 했고 충분한 그 자리에 갈 수 있는 자격 요건을 갖춘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또 상당히 아닌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서울시가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하겠다고 했는데 이 감사 역시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고요. 지금 108명과 관련해서 네. 사실은 교통공사의 이 전수조사 내용을 요청을 했는데 그게 뭐 전수조사를 하지 않고 11.2% 정도 한 내용 중에 108명이라는 네. 거잖아요. 그러면 일단 짐작할 수 있는 건 108명보다 많을 수도 있는 거죠. 예. 게다가 이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했던 총괄했던 인사처장의 경우는 자기 부인을 결국 정기적으로 시키면서 그 정규직으로 하는 과정에서 이 사실 친인척 관계를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 한 번 있었는데 네. 거기에서 빼버린 거 아닙니까? 이런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만약에 좀 더 제대로 이 문제를 따져본다면 숫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고 그럴 때는 뭐 고용 세습의 이 소위 문제 그러니까 소위 반칙의 문제죠. 이에 네. 대한 분노가 더 커질 가능성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일각에서는 친인척 비율이 높다고 해서 그게 비리는 아니다, 채용 비리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긴 한데 그렇다고 해도 비율이 너무 높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은 교통공사 노동조합에서 어저께 입장문을 냈는데 네. 채용 비리는 근절돼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채용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면 비리가 있다면 조사와 수사를 밝히면 된다라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마치 그러니까 비정규직에서 정규직 전환하는 과정에서 친인척이 있다는 것 자체가 채용 비리다, 고용 세습이다라고 규정하는 것은 좀 과도하다라는 주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언론에 보도되고 인용되는 뭐 집단으로 막 이렇게 항의하는 모습 있지 영상이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있었던. 내부자들 간의 그런 몸싸움이었지 무슨 네. 서울시를 압박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 그래서 언론 보도에 대한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바로잡아 달라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 영상 말씀하시는 네, 그런 네.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는 지금 이제 노조에서 얘기하는 것은 내부 의견이 표출된 것이고 공사를 압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제 그 보도자료를 낸 것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여튼 지금 앞서 말씀하신 108명에 대해서 또 서울교통공사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해서 본인들이 낸 것에 따르면 내용이 좀 많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34명의 경우 구역 사고 이전에 1916년 5월 28일 이전에 13년에 걸친 누적된 인원이고 이다라는 거고요. 35명인가요? 34명이 34명. 그렇다는 거고요. 예. 그다음 74명의 경우에
36명을 제한 경쟁으로 뽑았고 나머지는 공개 채용을 했다. 근데 이제 메트로하고 도철 관련된 인사도 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거기서 문제가 돼서 채용을 하지 않은 인원이 9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또 이의 신청을 제기해서 6명은 또 받아들였다. 이런 보도 자료가 있는 만큼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박원순 시장이 감사원 감사를 요청하겠다라고 네. 되어 있고 이 정신은 무기 근로자들 무기계약직, 예. 유기계약직로 전환하는 과정이 있었던 것이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그런 사실상 이제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서 2017년도에 서울시가 단행한 것인 만큼 근본적인 정신을 훼손하면서까지 이 문제가 마치 거대하게 무슨 비리가 있는 것이냐 규정하고 가는 것에 대해서는 좀 무리하다. 그래서 좀 차분하게 이 문제는 그러니까 노동자의 권리 문제일 수도 있고 노동자의 일자리 문제 있습니다.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 더 차분하게 문제를 들여다보고 왜곡돼서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국정감사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데 그 공사와 노조 측의 해명 자료 저도 예. 좀 살펴봤는데 지금 현재 고지고대로 믿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의혹이 일단 제기가 됐고 만약에 그게 고지고대로 사실이라면 박원순 시장이 감사원 감사 요청할 이유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를 제대로 해야 되겠죠. 네. 그리고 그걸 지켜봐야 되고 일단은 이렇게 많은 인원이 친인척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거는 사실은 상식에는 어긋난 예. 거죠. 그리고 취업준비생들이 지금 여러 가지 반응들을 보면 굉장히 허탈감에 빠져 있어요. 그리고 청와대에 청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에 준거에서 제대로 된 감사가 이루어져야 되고 사실은 다른 공공기관도 이런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네.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이건 솔직히 정의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노조가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그동안에 노조가 사실은 손이 안으로 굽는다고 고용 세습을 하기 위해서 노조들은 많은 입김을 했단 말이죠. 그 과정에 비정상이 있었는지 부정의가 있었는지 반칙이 있었는지 이것도 확인해야 되겠죠. 그것도 적폐청산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번에도 그러니까 덧붙이면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공공기관에 그런 불법한 인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지난해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고 그것에 예. 대해서 책임지고 기관장이 물러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감싸거나 조사를 하지 않겠다는 건 분명히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논란이 되고 계속 야당으로부터 증폭이 되고 있기 때문에 비리가 없다라고 보여지지만 그래도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해서 감사원 감사를 요청했다는 점입니다. 알겠습니다. 주제를 좀 바꿔서요. 한국당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한국당 얘기인데 김 의원님께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외부에서 보는 게 제일 정확할 수도 있기 때문에 김병준 위원장이 굉장히 바쁘게 제주도 가서 원희룡 지사도 만나고 황교안 총리도 만나서 얘기도 해보고 하는데 당사자들은 별로 지금 한국당에 들어올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분들 생각은 어떨까요? 일단 황교안 전 총리 같은 권한대행의 경우는 약간 예. 여지를 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원희룡 도지사의 경우는 무소속으로 남겠다, 그리고 도정에 전념하겠다라고 이제 공식적으로 입장을 보도자를 통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활로가 잘 안 보이기 때문에 네. 어쨌든 그러니까 국민들로부터 그러니까 보수층 또는 자유한국당에서 그래도 좀 지명도가 있고 인지도가 있는 분 중에 한교안 전 권한대행이나 네. 오세훈 전 시장 그리고 이제 원희룡 도지사를 이제 찾아서 하는데 제가 볼 때 별로 성과가 없을 거다라고 봅니다. 또 하나의 그 배경에는 지금 조직강화 특위위원인 분이 전원책 변호사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예. 반대했던 분들이 마치 자유한국당의 기반인 것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거는 제가 볼 때는 큰 패착인데 지금 원희룡 도지사도 예. 바른 미래당에 있다가도 미래가 안 보이기 때문에 무소속으로 탈당해서 도지사가 되신 분인데 거기다가 덧붙여서 그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마치 자유한국당의 기반인 양 얘기하는데 예. 거기다 발을 대겠냐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한교안 전 권한대행이야 박근혜 전 대통령과 궤를 같이 한 분이기 때문에 차제에 좀 활동을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냐라고 보지만 글쎄 공무원을 해왔던 분들이 그렇게 무리하게 또는 무모하게 모험을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앞으로 자유한국당이 어떤 길로 갈 거냐가 뭐 관심사항이긴 하지만 예. 지금 뭐 친박이냐 비박이냐 또 그거 놓고도 대통령에 대해서 논의하자고 하는 마당에 예. 글쎄요 정리가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 의원님 보시기엔 일단은 어떻습니까? 일련의 과정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뭐 저도 개인적으로는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데요. 저도 지금 뭐 무소속인 상황이니까요. 그런데 김병준 위원장이 비대위원장을 맡고 일단 한국당을 쇄신하는 과제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예. 나름대로 쇄신 노력을 하는 과정에 있다. 그래서 전원책 변호사도 모시고 그분을 통해서 지금 당협위원장 이분들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일단 일괄 사퇴를 받았죠. 예. 그다음에 현역 의원을 비롯한 당협위원장의 물갈이 작업. 물론 그 강도가 얼마나 셀지는 지켜봐야 되지만 이런 거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 이게 일종의 쇄신이라고 본다면 한편으로는 통합의 분위기를 좀 조성하겠다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 성과는 없더라도 황교안 전 대행, 그다음 원희룡 지사, 오세훈 전 시장, 서울시장 이런 분들을 만나서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려는 노력, 일단 의사타진 해보고 생각을 주고받고 어떤 공감대가 있는지 확인하고 이러면서 통합의 공감대를 어느 정도 형성을 하는 과정에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쇄신이 제대로 된다면 통합의 가능성은 저는 더 커진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원희룡 지사도 오세훈 시장도 만약에 한국당이 많이 쇄신이 됐다고 판단이 든다면 거기에 힘을 실어줄 수도 있죠. 그러나 지금은 애단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제가 보기엔 지금은 쇄신 노력을 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당장 우리가 굳이 올 필요가 합류해서 없는 거죠? 네, 그렇죠. 아직은 지켜보는 수밖에 없는 거죠. 심지어. 진흙 싸움이 될 수도 있는 네, 여기에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련의 이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이런 과정들이 계속 쌓이겠죠. 그래서 아마 연말이나 내년 초쯤 되면 어떤 구체적인 성과나 그림이 나오겠죠. 그때쯤 되면 밖에 계신 분들도 좀 행보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한국당 모든 문제의 뿌리는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전원책 위원의 이야기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 문제도 중요한 문제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당의 시각과 입장, 관점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뭐 개인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 국정 운영과 관련해서 자유한국당이 좀 그 당시에 국정 실패에 대해서 정말 진솔하게 반성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와 관련해서 당내에서 생각이 다른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치열한 토론을 해서 하나의 당의 입장을 정리해보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병준 위원장도 그게 필요하다고 그랬고 그래서 그런 과정을 저는 뭐 거쳐서 한국당이 거듭날 수 있다면 그래서 국민의 신뢰를 다시 받을 수 있다면 좋겠는데 그거 역시 지켜봐야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김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상일 전 새누리당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